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문화를 잘 아시는 게 필요해요. 자, 전 세계 한번 여행을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도 한번 가보시고, 유럽의 선진국도 한번 가보시고,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도 한번 가보시고, 인도, 중국 같은 데도 한번 가보시고, 동남아도 가보시고, 일본도 가보시고, 전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똑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매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매우 마음이 너그러워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 남한테 정말 안 줍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실험을 계획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석사 때, 저도 첫 학기 이제 펀드를 따려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는 결국 그래서 석사 때 첫 학기는 제 돈 내고 석사 과정에 입학했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 펀드를 땄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면제를 했어요. 그 비싼 학비가 한 학기에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학비였는데 전부 면제됐습니다. 그리고 석사 때는 한 1,000불 정도 월급까지 받았어요. 요즘 더 줄 거예요. 요즘 한 1,500불 이상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박사 때도 마찬가지로 펀드를 받아서 매 학기 1,500만 원 정도 되는 학비가 면제되고, 그때는 월급을 한 2,400불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3,000불 넘게 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렇게 펀드 없이 들어가가지고 궁색하게 실험을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에는 미국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석사 때 저희 랩에 진짜 궁색한 애가 있었어요. 정말 가난한 후진국에서 왔는데 돈 한 푼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석사학위 펀드 받아가지고 학비가 면제돼야지만 학교를 다니고, 그 펀드가 끊기면 바로 다음 학기 자퇴해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도 하나도 없어요. 본국에서 자기네 고향에서 부모님이 한 푼도, 단돈 1달러도 못 주는 거예요, 형편이. 미국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정말 빡세게 모은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사과정 때 저희 랩 같은 경우는 뭐 석사과정한테는 한 1,000불 정도 월급을 줬거든요.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여러 명이서 룸메이트를 구해가지고 방 하나에다가 막 안에 커튼 쳐가지고 여러 명이 사는 거예요, 기숙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1,000불이면 지금 환율로 130만 원이죠. 미국에서 그 혼자 130만 원으로 살아가는 그 후진국 출신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어두워요. 뭐 이렇게 점심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를 먹을 때도 되게 망설여요. 저걸 먹어야 되나? 그리고 저기서 샌드위치에서 저 고기가 안 들어간 거는 좀 더 싸지 않을까? 1달러 싸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하면서 진짜 힘들게 유학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저희 랩에. 마음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필사적인 거야. 절대로 나는 이번 학기 실험에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필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안 가요. 아침에 한 8시쯤에 랩에 와 있어요. 몇 시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9시 넘어서 가가지고 항상 걔가 출근해 있는 거밖에 못 봐가지고 몇 시에 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는 아침 한 8시쯤에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저는 항상 오후 5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랩에서 걔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습관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지갑이나 핸드폰을 랩이나 회사에 잘 놓고 와요. 그래서 그날도 석사과정 때 퇴근한 다음에 집에 있는데 제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누가 집어가면 안 되잖아요. 밤에 차를 타고 밤 11시인가 12시인가 차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갔는데 그 후진국에 온 친구가 랩에서 그때까지 실험하고 있는 거야, 혼자. 또 그 옆 랩에는 이제 한국인 형님도 있었는데 한국인 형님들도 그 시간에 안 가.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원래 석사 때
랩에서 밤 12시까지 기본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다 5시에 가는데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항상 5시에 퇴근했어요. 그 토요일 일요일도 안 나왔고, 근데 그 후진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요. 밤 12시까지 맨날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늘 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면은 자기가 실험할 거를 이렇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실험 재료를 왕창 가져가가지고 자기 자리에 다 갖다 놔. 그래서 다른 사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전자 회로 같은 거 만들 때는 뭐 아시다시피 시그널 제너레이터나 파워 서플라이는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랩에 그런 게 막 10개씩 있는 게 아니라 한 2-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자기 자리에다가 다 갖다 놓고 남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빌려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시그널 제너레이터를 쓰는 날은 뭐 다른 실험 재료를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좀 빌려주면 되잖아. 근데 실험실에 있는 자기가 한 학기 동안 할 만한 실험 자재를 잔뜩 다 가져다가 자기 자리에 다 갖다 놓고 안 빌려주는 거야.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먼저 예약해놨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안 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이 어두운 거거든요. 자기가 너무 궁하니까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자기가 필요할 때 딜레이 안 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적도 있어요. 뭔가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 소모품. 뭐 실험을 하다 보면 소모품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공정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라면 웨이퍼 같은 거, 빈 웨이퍼, 아무런 회로가 안 들어간 빈 웨이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실험 제조, 실험 그 재료죠. 이런 것도 그 뭐 예를 들면 자기 실험할 때 웨이퍼 한 10개 필요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실험에 실패할 거 생각해서 한 12개, 13개 정도만 가져가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20개, 30개씩 가져가. 자기 자리에 이렇게 쟁여놔요. 그럼 다른 애들이 못 쓰잖아요. 다른 애들 와가지고 나 실험할 테니까 웨이퍼 한 10개만 빌려줘 하면 안 빌려줘. 자기가 실험을 한 2번을 하고도 남은 분량을 다 가져가서 자기 자리에 쟁여놓고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줄까? 그 마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이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어두운 거야. 그래서 내가 실험 10개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10개가 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다시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실패할 것까지 예상해서 필요한 거에 한 과하게 2배, 3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두운 거야.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실패하지 않아요. 한 20% 정도 실패하는 게 정말 운 없을 텐데, 이 친구는 200% 실패할 거를 생각하고 200%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300%어치.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이 일할 때 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들은 보면 대부분 마음이 되게 밝아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어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항상 풍요롭고, 뭐 미국에서 학부 나온 애들은 항상 뭐 장학금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또 미국 시민권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또 많죠. 얘네들은 마음이 별로 어둡지 않아. 얘기해보면 미국 내국인들은 뭐 이번 학기 펀드 끊기면 뭐 엄마가 내주겠지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럼 뭐 한 학기 휴학하고 뭐 알바 해야지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둡지가 않아, 미국 애들은. 근데 이 후진국에서 온 애들은 마음이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교수가 같은 조로 뭐 실험시키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게 해. 뭐 안 빌려주고 막 가져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절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후진국에서 왔다고 해서 후진국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는 누구나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줍니다. 근데 미국 내국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 컬처에서 온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한번 마음 어둡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일을 못 하죠. 왜냐면 이런 애들이랑 실험하면 항상 자기가 뭐 왕창 가져가서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항상 되게 짜증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서 절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인종을 공평하게 대우해주고, 처음엔 다 똑같이 대우해줘야겠지만 그 하는 짓이 굉장히 어둡고 짜증나게 하고 사람 뒤통수 치게 하는 문화에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미국 와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걸러야 돼요. 냉정하게 걸러야 돼요. 안 그러면 님이 하는 실험을 다 망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미국에서 제가 성공한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잘 분별하는 거. 나쁜 사람, 남 짜증나게 하는 사람, 남 뒤통수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놀부심보라고 하죠. 놀부심보들을 잘 걸러내야지만 본인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은 미국 내국인들이나 선진국에서 온 애들은 보통 거짓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남에게 뭘 잘 빌려줘요. 그리고 남 뒤통수를 잘 안 쳐요. 근데 여태까지 제 경험들을 토대로 얘기하면 후진국 애들이 마음이 되게 어둡고 남 뒤통수를 잘 치고 뭘 잘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미국 내국인들도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인간은 똑같이 대해줘요. 근데 지내다 보면은 어떤 특정 나라에서 온 애들이 되게 마음이 어둡고 뭐 잘 안 빌려주고 남 뒤통수 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미국 내국인들도 그런 애들 걸르는 거거든요. 너무 못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걸림 당하는 그 애들은 나중에 지네 나라 가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 인종차별이 많다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현대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면 그 미국 내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대해줄 거예요. 그런데 님들이 한국에서 배워온 나쁜 습관 있잖아요. 막 연구하면서 동료들한테 거짓말하고 동료들 뒤통수 때리고, 그리고 뭐 실험자재 같은 거 자기 불안해가지고 왕창 자기가 챙겨놓고 막 그런 짓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짓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 애들이 인종차별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두운 마음을 갖지 않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둡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항상 풍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미국 애들은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실험을 할 때 실험 10번을 계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한 10번 중에 한 2번 정도는 실패할 걸 예상해서 뭐 실험 자재를 한 12개나 13개 정도 챙겨요. 그렇게 하고 실험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실험이 잘 돼가지고 10번 만에 성공하면 되는 거고, 실수해서 한 12번 되면은 그제서야 실패했구나 하고 실험 자체를 더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이런 게 건강한 삶이거든요. 근데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 보면은 막 실험한다고 치면 10번 교수가 실험하러 시키면 막 30개씩 막 40개씩 막 실험 자재를 왕창 챙겨 가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항상 걔네들 때문에 실험 자재가 모자라게 돼.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 해보면 그 나라 문화와 역사를 막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으로 그 나라에 항상 가난과 기근이 막 많았고 전쟁이 많았고 막 그런 나라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거야. 그래서 맨날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막 도망쳐 다니고 밥 없이 막 굶고 막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와서도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들하고 같이 뭔가 할 때 항상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제가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는데 학부 때 그 제 친구가 그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근데 그 학부 동아리에 탈북자가 한 명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교화를 다 끝내고 이제 남한에서 살 수 있는 신분이 돼가지고 이제 뭐 탈북민 뭐 특별 전형 이런 걸로 대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음엔 다 대해주죠. 근데 북한에서 살았던 그 어두운 기억이 있는 거야,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하고 문제가 일으키는 거야. 어딜 가나 항상 싸우는 거야, 사람들이랑. 성격이 굉장히 폭력적이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은 격하게 싸우게 되는 거야, 항상 그 친구랑은. 그 왜 그러겠어요? 북한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그 깊은 상처들, 항상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랬던 기억들 때문에 남을 믿지 못하고 항상 자기 먼저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학부 때 제 친구가 저랑 밥을 먹으면서 막 진짜 우는 거예요. 걔 때문에 진짜 힘들다고. 왜? 그랬더니 동아리의 모든 사람들이랑 다 싸운대요,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동아리가 걔 때문에 완전 이렇게 와해되기 직전이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포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감싸줘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들 해줬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그 표준적인 매너와 문화를 좀 알려주라고. 그렇게 하고 알려주는 기간을 좀 갖고 그 사람이 정말 들을 마음이 있으면은 남한식 문화를 배우고 좀 수준 높은 남한의 문화를 습득하면은 그때는 동아리에 있게 해주겠지만, 네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문화를 못 깨닫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 폭력적으로 나오면은 그 동아리에서 내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처음에는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나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되 그 기회를 준 거를 무시한 사람들은 걸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채널에서 차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차단당하신 분들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많이 참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든 댓글에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하는데 나중에는 막 A4 몇 장 분량의 욕을 막 달더라고요. 그럼 그냥 걸러야 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몇 번 경고를 줘요. 그 말을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줘요. 그런데도 안 고쳐지면은 차단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는 계속 얘기하면 내 소중한 내 멘탈이 나가잖아요. 내 멘탈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걸러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살 때 이런 개선이 안 되는 사람들을 빨리 분별하고, 하지만 처음에 기회를 주는 건 잊지 마세요. 무조건 사람을 걸르면 안 됩니다. 기회를 똑같이 주되 이제 이상하게 행동하면 이제 결국엔 걸러야 돼요. 님의 행복과 님의 그런 내적인 그런 편안함을 위해서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요즘 너무 이렇게 똘끼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 걸러야 돼요. 다 상대하다 보면 님 멘탈 나갑니다. 특히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에서는 그래요. 한국 정도면 잘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전 세계가 그래도 한 10위권에 잘 사는 경제 대국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게 연구하다 보면 갑질 있고 막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 세계 경제 1인당 소득이 한국보다 랭킹이 훨씬 낮은 나라들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들.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알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